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자, 8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예요. 다음 보기와 관련된 사건은 무엇인가? 1871년 미국이 제너럴 셔먼 사건을 빌미로 해서 침략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척합의를 세웠다라는 거죠. 미국의 침략, 바로 신미양요가 되겠죠. 신미양요가 답이에요. 자, 이 정도 나오면 풀 수 있죠. 그렇죠? 자, 89번.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의 의도가 잘못된 거.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국임을 내세우게 한 다음에 일본이 침략하려고 한 거다. 자,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한 거죠. 바로 요 내용이죠. 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죠. 일본이 틀렸어요. 경제, 군사, 정치적 거점을 확보했죠. 그렇죠? 예, 세계 항구를 개항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취해법권과 해안측량권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답이에요. 자, 다음 중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갑신정변. 개화파 인사들이 일본의 간섭을 배격할 기회로 생각하고 정변을 일으켰어요. 개화파 인사들이 일본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개혁을 하려고 한 거죠. 일본의 간섭을 배격하는 게 아니고 청나라의 간섭을 배격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옳지 않네요. 1번이 틀렸네요. 자, 일본 공사가 당시 정변이 일어났을 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정국 개국 축하인을 이용해서 개혁을 했죠. 그 다음에 이 14개조 개혁정강 가운데 규장각 혁파의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호조, 재정을 호조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조법, 조세제도의 개혁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1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 91번. 다음 중 동학농민운동에서 내걸었던 기치와 거리가 먼 것은?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거 제폭구민과 보국안민. 자, 반정부적인 성격, 그리고 근대화 성격의 개혁이죠.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보국안민, 반외세적 성격이죠. 반외세적 성격,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척외양창이 일본과 서양을 배척하면서 일어난다. 반외세적 성격의 운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맞아요. 양의보국체, 이게 틀렸어요. 이건 흥선대원군 시절에 내세웠던 거죠. 서양 오랑캐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 흥선대원군 때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이게 답이에요.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2번 문제를 보겠어요. 보기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 동학농민운동이나 그 전후의 갑오개혁이나 이런 개혁들의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동학농민운동의 특히 사건 순서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맨 처음에 고부농민봉기예요. 그 다음에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황토현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전주성으로 쳐들어가서 전주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전주에서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봉기, 집강소 시기를 거쳐서 2차 봉기에서는 대표적인 전투가 우금치 전투죠. 결국 여기서의 패배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가라마나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순서 잘 알아두라고 했어요. 특히 근대사에서는, 개항기에서는 이 순서들이 꽤 중요해요. 그 다음 93번. 청일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1890년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강화조약. 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은 일본의 시모노세키 조약.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오죠. 시모노세키 조약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중 갑오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갑오개혁 1894년, 을미개혁 1895년.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봅시다. 1번.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 어떤 거? 바로 신문제 폐지의 주장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신문제 폐지되죠. 맞아요. 근대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
신문제 폐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특히 뭐 재판소, 사법재판소 설치하고 사법부 독립하고 여러 개혁 내용들만 보면 근대화를 상당히 지향한 기업들이에요. 기여했어요. 자, 농민의 요구는 외면했다. 농민들이 원했던 것은 토지제도 개혁이죠. 그래서 근대의 개혁 중에서 유일하게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게 동학농민운동이다. 그 외에는 없다. 자, 그래서 농민의 요구 외면했죠. 그렇죠? 토지제도 개혁한 적 없어요. 그래서 맞고. 군사적 측면의 개혁이 활발히 진행됐다. 이게 아니죠. 군사적 측면의 개혁은 소홀했다라고 하죠. 실제로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강해지기를 원치 않는 일본의 개입과 간섭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답은 4번. 그 다음 95번. 다음 독립협회 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독립협회 활동. 자,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는 무조건 맞겠죠? 그렇죠?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인데 이게 좀 허점을 찌른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독립신문 하면 당연히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서재필이 창건한 신문인데 이 별도로 운영이 됐어요. 별도. 독립협회와 상관없이 별도로 운영이 됐어요. 이름만 똑같고 독립이란 이름만 똑같고 애초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신문이 만들어졌고 이 신문은 독립협회와는 관련이 없이 별도로 운영이 됐다. 그래서 이게 거리가 멀어요. 물론 이제 가장 거리가 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게 답이 되겠지만 다른 내용은 다 맞아요. 외국인 고문과 교관 초빙을 반대했어요. 특히 러시아의 고문과 교관 초빙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좀 더 거리가 먼 거죠. 독립신문 발행이 답이에요. 이런 경우엔 참 어렵죠. 그렇죠? 사실은 당연히 독립협회와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사실은 좀 어렵게 낸 문제가 되겠어요. 어찌 보면 또 거리가 너무 멀지도 않아요. 그렇죠? 관련이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넷 중에서 가장 거리가 멀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자, 96번 보겠어요. 다음 지문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것은 자, 내용이 굉장히 기네요. 자, 대한제국이 나왔어요. 대한제국이 완전한 자주 독립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러일전쟁이란 1904년까지 열강의 세력균형을 자주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제국이 1904년까지 나름대로 개혁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집중하는 데 목적을 두어서 군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대적 개편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왕권을 강화한 개혁이다. 아하, 그러니까 바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구나 라고 이 정도의 내용을 갖고 알 수 있어야 되겠어요. 대한제국의 개혁, 우리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행한 개혁이 광무개혁이죠. 자, 따라서 나왔네요. 광무개혁이 답이다. 참 많은 개혁이 있었죠.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그죠? 그리고 광무개혁. 자, 각각의 개혁안들의 내용 반드시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7번. 1905년 을사조약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바른 것은 요즘엔 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뭐 문제에 따라서는 늑약이라고도 하고 조약이라고도 해요. 이게 수능 시험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을사늑약으로 다 바뀌어서 을사늑약을 사용해요. 근데 공무원 한국사나 공기업 한국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용어를 다 씁니다. 이게 출제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져요. 우리가 참 가끔 황당한 게 출제자에 따라서 용어 사용이 달라지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같은 용어니까 알아두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을사조약, 과거에는 을사조약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을사늑약이라고 한다. 자, 주요 내용으로 바른 것은 뭐냐? 을사늑약의 대표적인 내용은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예요. 그리고 최초의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왔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면 됩니다. 자, 뭐겠어요? 바로 외교권 박탈이죠.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98번.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난 직후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실시된 단발령에서 내 목은 자를 수 있으나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라고 항변한 인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렇죠? 내 머리는 절대 못 깎는다. 단발령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홍집 조선정부 갑오개혁 때 대표적인 관료죠. 그렇죠? 민영환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 안 했겠죠. 최익현 대표적인 위정척사파 인물이다. 이 사람 1870년대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외양일체론을 내세워서 개항을 반대했던 인물이다. 아주 초지일관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다. 최익현이에요. 김옥규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개혁파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답은 3번. 자, 99번. 다음 제시문과 연관된 한말 구국 항일 무력전은 뭐냐? 자, 군대 강제 해산. 해산 군인들의 대일항전에서 비롯됐어요. 1907년이에요. 이쯤 되면 알 수 있겠죠.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바로 항일의병운동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 자, 정미의병 1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좀 고맙죠. 그렇죠? 고마워요. 이거를 더 꼬질 않아서 좀 어렵게 내려면 이제 더 꼬을 수도 있는데 역사 기록을 들이대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다. 그다음 100번. 다음 지문의 내용과 관련 있는 학교. 안창호가 평양에 설립한 학교래요. 자, 그래서 교육구국의 이념 아래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 안창호가 평양에 설립했다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대성학교예요. 자, 애국개몽운동의 일환으로서 설립된 학교인데요. 이외에 대표적인 학교가 또 오산학교가 있죠. 이 오산학교는 역시 신민의 회원이었던 이승훈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이승훈의 오산학교, 안창호의 대성학교. 반드시 애국개몽운동의 일환으로서 세워진 대표적인 학교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그 다음 101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단체는 무엇이냐? 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길게 나와 있어요. 뭐 장지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시리아 방송대국 쓴 사람이죠. 그 외에 뭐 이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자, 국민교육을 고양하고 식산을 증진해서 부국강병을 이루자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몽운동을 전개했어요.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한 거죠. 1907년 자 해산당했어요. 1907년에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발하다가 해산당했어요. 바로 대한자강이에요. 자, 애국계몽운동 단체로서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내세웠고 1907년에 고종의 강제퇴위에 대항해서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해산당했다. 대한자강입니다. 이 정도 내용이 나오면 대한자강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답은 4번. 다음 102번. 다음 지문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사건. 시일야 방성대곡. 자, 장지연, 좀 전에 나온 장지연이 쓴 신문 논설이죠. 황성신문의 논설 쓴 거죠. 민영환이 자결했어요. 전국적인 의병운동이 일어났어요. 뭐겠어요? 을사늑약. 자, 을사늑약,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여기에 이를 비난하는 시일야 방성대곡, 그리고 민영환이 자결했고 을사의병이 일어났지요. 자, 을사조약, 을사늑약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103번 문제. 고종이 미국 선교회사는 호라스 알렌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 제동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 문제가 기네요.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 바로 광해원이죠.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라고 온건기아파의 핵심 인물이 있었는데 급진기아파 정변 때문에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에서 칼을 맞았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자기 지인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이때 비밀리에 평소 알고 지내던 알렌을 불렀어요. 알렌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 알렌이 비밀리에 가방 들고 가가지고 민영익을 치료해줘서 결국 살아나게 했죠. 나중에 민영익이 정부에 돌아와서 알렌을 불러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What do you want?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알렌이 hospital, 병원 하나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오케이 하면서 처음으로 병원 세우게 한 게 바로 이 광해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 설립됐다라는 거. 답은 3번이에요. 104번. 아래의 보기와 같이 주장한 인물은 누구냐? 국어 문법.
국어 문법의 머릿말에서 자, 우리 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국가의 성세는 언어의 성세에 달려 있다. 국어 문법이란 책을 쓴 사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어학자 주시경이죠. 주시경. 자,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근대사의 내용 여기까지예요. 우리 근대사의 내용은 사실은 한국사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 공기업 한국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선 후기에 비해서 조선시대에 비해서 비중은 좀 떨어진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또한 근대사이기도 합니다. 자, 근대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5부 일제강점기와 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부는 여기서 그만 끝낼게요.